연등회요 9번째 시간입니다. 석가모니 공안, 9번 공안, 보현보살을 보다 하는 것입니다. 보안보살이 보현보살을 보려고 하였으나 볼 수가 없었다. 그래하여 3번 선정에 들어가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찾았으나 보현을 볼 수 없었다. 돌아와서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이 말했다. 그대가 다만 고요한 삼매 속에서 한 생각을 일으키기만 하면 곧 보현을 볼 것이다. 보안이 이에 한 생각을 일으키자마자 곧 공중에서 6개의 이를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현을 보았다. 공안, 이제 이 공안을 화두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화두라고 할 때는, 이제 화두는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뜻은 말이란 뜻입니다. 말. 그냥 말. 예를 들어서 임재록에 보면은 노성께서 화두도 모르십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말로 화두를 이제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 노성께서 말기도 못 알아들으십니까? 이런 정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 한다 이런 말인데. 그럴 때는 이제 말 또는 우리는 이제 보통 말기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이제 그럴 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중국 선에서 화두라고 할 때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화두라는 말이 이제 말은 말인데 좀 특수한 의미를 가진 말이 돼버렸죠. 우리가 보통 화두다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이제 세속에서도 그걸 당신의 화두로 삼아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선에서 쓰는 화두라는 말을 이제 세속적으로 이렇게 응용을 한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 화두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야 너는 말도 못 알아듣냐? 이제 그런 때 그런 말도 못 알아듣냐 하는 말이나 말기도 못 알아듣냐 이게 같은 말이죠. 이제 그런 정도의 말인데, 그런 정도 뜻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선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의미를 조금 다르게 띄게 됐어요. 말은 말이 돼.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에서 화두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은 말이 돼.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녕하십니까? 무슨 지금이 몇 시입니까? 이렇게 그냥 보통 쓰는 세속적인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럴 때 이제 뜰 앞에 잣나무라는 걸 화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은 우리가 야 너희 집 뜰 앞에 뭐가 있냐? 잣나무가 하나 서 있다. 이런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 집 뜰에는 무슨 나무가 있냐?
이건 세속적인 질문이죠. 그럼 잣나무가 그럴 수 있다. 답도 그냥 세속적인 답이죠. 근데 도가 뭐냐 이래 물었는데 뜰 앞에 있는 잣나무다. 이 질문 자체가 세속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도를 물을 거잖아. 도를 물은 거기 때문에 답변 역시 세속적인 답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말은 똑같이 뜰 앞에 있는 잣나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은 세속에서 쓰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썼지만은 그 말이 가리키고 있는 거는 그 질문했던 그 취지, 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말은 세속적인 말을 쓰되 세속적인 뜻을 가진 말이 아니라 도를 가리킬 때 이제 그 말을 화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말을 화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은 말이지만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다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야 너 그걸 너 화두로 삼아라 그럴 때는 그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 그 뭔가 네가 그 말을 이해를 못 하고 있구나. 그 이해될 때까지 탐구해봐.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뭐냐 이러면 뜰 앞에 잣나무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도라는 거는 출세하는 일이지. 분별을 벗어난 일이고 이거를 가리키는 일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은 그냥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 말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집 뜰에 잣나무가 서 있다는 그 의미는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왜? 도가 뭡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그걸 우리 집 뜰에 있는 잣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그냥 세속적인 대화지. 도는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놓은 게 바로 원호 극권 선사가 말한 소염시 얘기거든. 그러니까는 자기 몸종인 소에게 볼일이 있어가지고 소가 예 하고 오면 야, 물 한 잔 가져오너라. 이럴 때는 그냥 그거는 소기를 부르는 소리죠. 그러니까 소기라는 애가 예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그건 세속적인 매기를 한 거니까. 근데 그 내용은 소염시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몸종인 소기한테는 아무 볼 일이 없으면서 자기 애인에게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어서 뭔가를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데 애인을 바로 부를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 양귀비 얘기라고 하는데 양귀비가 중국 당나라 현종이라는 황제의 이제 부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하고 부인이 됐는데 그 황제를 호위하는 왕궁의 이제 그 호위 대장이 경비 대장이 자기 애인이라 바람을 피운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왕이 있고 호위 대장은 당연히 같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피웠다 하더니 왕 앞에서 그 눈치채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소옥이라는 지 몸종을 이름은 부르되 몇 번을 예를 들어서 소옥이를 부르는데 그냥 몇 번을 세 번을 물으면 이제 내가 니한테 신호 주는 거다 약속이 돼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소옥이를 부르는데 소옥이라고 사실 아무 일이 없고 실제로는 자기 애인한테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인이 이제 알아차리면 되는 거지, 이거는. 근데 그 애인이 그걸 못 알아차리면 그 애인 자격이 없는 거죠. 신호를 보냈는데도 모르니까 그거는 이심전심이 안 되는 거잖아, 그거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그 시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소기를 불렀지만은 실제로는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화두다 이 말이야. 이것이 이제 원어극건선사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삼세건이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 뭐 이런 말들도 다 이걸 묻는 겁니다. 도를 묻는 겁니다. 그 도가 뭡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묻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중국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이렇게 에둘러 묻습니다. 에둘러. 그건 중국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배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못 배운 사람들은 뭘 말을 하더라도 직설적으로 하는데 배운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해서 스스로가 알아듣도록 그런 화법을 많이 씁니다. 그게 이제 배운 사람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이제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질문들이. 어쨌든 그 다 도를 묻는 겁니다. 그 이제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삼세건이다. 똑같은 겁니다. 삼이 서건이다 하는 거는 그 당시 이제 자기가 여름인데 그 스님이 입고 있었던 삼배 옷을 자기가 들어 보이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 내가 입고 있는 이 삼배, 뭐 장삼인지 가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서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제 말 뜻은 그게 세속적인 말로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 이거는 화두란 말이에요. 화두. 그래서 삼위서건이다 하는 거는 그냥 삼위서건이다라는 말로서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화두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직지인심이라고 그럽니다. 직지화두라. 직지인심하는 화두다. 이 말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도를 바로 이걸 바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말을 쓴 역사가 없어요. 딱 중국 선에서만 이런 식의 말이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은하학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기상천외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관한 저술들도 꽤 있습니다. 화두가 은학적으로 도대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것까지 뭐 밝힐 수는 없지만은 복잡한 얘기 아니거든 사실은. 이제 이거를 나타내는데 말을 하긴 하되 말 뜻을 가지고 나타내는 건 아니다. 직진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삼석은이라 그러든 잣나무라 하든 똥막대기라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게 똑같은 걸 그냥 보여주고 있고 똑같은 걸 가르치고 있고 똑같은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 소기 얘기를 돌이켜보면은 소가 하는 신호를 하다가 이제 양귀비가 이제 소기가 기분이 나빠하니까 야 우리 신호 바꾸자. 그래가지고 다른 식으로 내가 목이 마르구나 한다든지 뭐 다른 식으로 또 신호를 바꿀 수 있잖아 뭐든지 그거는. 근데 신호는 바뀌되 목적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거와 똑같아 이게.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지. 목적은 똑같은 목적을 놔두고 하나의 목적인데. 그래서 화두 이런 직지의 화두는 1000개가 있든 10,000개가 있든 똑같은 겁니다. 그냥 이걸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것뿐.
그래서 우리가 뭐 니는 마상근 해라, 니는 뭐 똥막대기 해라, 니는 삼석은 해라, 그런 식으로 화두를 준다 그러는데, 뭐 어느 화두든지 똑같아요. 그냥 뭐 마찬가지야. 뭐 똥박대기라든지 뭐 삼석을 하든지. 왜냐 그 말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이거는. 이걸 가르치는 거고 이제 이걸 찾아라는 것이 뭐 딴 거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화두가 이제 첫 번째 종류의 화두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소가 소화할 때 소기가 예약하고 쪼르르 쫓아오면 완전 눈치 없는 애거든, 걔는. 그런 것처럼 그걸 무슨 삼석원이라, 왜 삼석원이라 했을까 하고 삼석원이라는 건 말을 붙잡고 그 뜻을 막 헤아리고 있으면 그건 전혀 그 말이 저 말하자면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 말의 뜻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삼석원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떨어내고 있는 거예요. 뿐이에요. 이거 삼석원 뭘 하든지 간에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이제 자기가 분명하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지.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보통 화두하는 사람들은 이걸 파설이라고 그럽니다. 뭐 어떻게 다 알려줘버리면 그럼 뭐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다 알려줘버리면 공부를 뭐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이런 정도는 줘도 괜찮아. 오히려 알려주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모르지, 안 알려줘도 다 아는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 알겠지만은, 왜냐하면 이런 것 정도도 안 알려주면 너무나 많이 헤매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알려주더라도, 그럼 삼석원도 도를 가르치고, 똥박대기도 도를 가르치고, 자동화도 도를 가르친다 하지만 모르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서 진짜 이렇게 자기가 와닿아야 삼석은 하든 똥박대기 하든 잣나무 하든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거 이제 그건 자기가 이제 직접 이런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지. 그전에는 모르는 거죠. 근데 그냥 막연하게 너는 화두를 삼석은 해라. 종이 쪼글 하나 가져와봐. 적어줄게. 붙여놓고 항상 쳐다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공부도 언제 끝날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최대한 안내할 때까지 안내해주고, 마지막에 밀어붙일 때는, 이제 거기는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그건 남이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파설이라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파설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뭡니까? 설명을 해줘서 알아들을 수 있다면은 그거는 그냥 이해를 하는 거지. 어떻게 그게 깨달음이냐 말이야. 그건 깨달음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죠? 설명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거라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죠. 이해지. 그러니까 설명을 해줄 만큼 최대한 해주되 결국 설명할 수 없는데 딱 도달하거든. 삼석원이 우리 본래 면목을 바로 드러내고 있다. 이부터 본래 면목을 이 말 들으면 깨닫습니까? 못 깨닫잖아.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왜 삼석원이 본래 면목을 바로 드러내고 있는지 그건 지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파설이다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삼석원이 내 본래 면목을 내 마음을 나타내는 그러구나 하고 아는 게 곧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 사실은 아르마리로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의심스럽다고. 파설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말을 해주더라도 결국 말할 수 없는 곳에 부딪혀서는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직지인심의 화두, 이 화두가 하나 있고, 이제 또 하나의 화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이 연등회요라고 하는 이 공안집인데, 공안입니다. 공안. 공안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공안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공안이라는 것은 경전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는데 금방 봤던 직진심의 방식의 언어 사용은 인도에서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언어는 없어요. 그거는 언어의 기본 공식을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잖아. 소기를 부르는데 소기가 대답을 안 하고 엉뚱한 놈이 얘기하면 그게 언어의 기본 공식이 깨지는 거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언어의 기본 공식을 깨는, 지금까지 그런 언어를 모르긴 해도 쓴 역사가 없습니다. 선에서만 유일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어라고 하지 않고 선에서는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편. 근데 이제 여기 공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언어의 기능을 살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경전에서 쓰는 언어하고 똑같은 언어예요.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세속에서도 많이 쓰죠. 소위 말하는 뭐 우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각종 문학 작품들, 이런 것을 쓰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설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어떤 교훈이나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 거죠. 우화 같은 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경전 내용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 나오는 언어들은 우화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장론을 배울 때 서술문이 있고, 서술문이라는 건 사실 그대로 묘사하는 서술문이 있는 반면에 우화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은유적이거나 비유적이거나 어떤 그런 어떤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그 표면적인 것과는 다른 내면에서 다른 뜻을 뭔가 전해주려고 하는 게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게 이제 우화 같은 얘기들이다. 뭐 개미와 배짱이를 개미가 열심히 그리고 배짱이하고 개미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배짱이는 맨날 그 노래 부르고 놀고, 나중에 뭐 겨울이 돼가지고 또 개미 집에 배짱이가 가는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인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있는 그대로 얘기로서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런 식의 언어 사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세속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럼 경전이 주로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예. 경전을 물론 이제 경전도 이제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른데, 초창기 경전에서 석가모니가 그렇게 우화적인 방식을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쓰긴 했지만은 직설적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 대화 속에서. 그런데 나중에 대승불교로 오면서 이게 이제 창작, 말하자면 어떤 소설 같은 그런 스토리, 우화적인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창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법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죠. 그 법을 보는 것은 결국 우리가 체험을 하고, 이 체험을 통해서 지혜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어떤 우화적인 내용이나 어인화하거나 뭐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죠. 이제 대성경전은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공안은 대성경전처럼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있는 건 아니고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현보살, 보안보살 얘기를 보면은 보안보살이 보현보살을 찾았는데 안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정에 들어가지고 온 삼천대천세계를, 온 천지를 다 찾아봤는데 안 보였어.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도대체 보현보살은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네가 고요한 산매 속에 있지 말고 거기서 한 생각 이렇게 봐라. 그럼 보인다. 그래서 이제 한 생각을 딱 일으키자마자 바로 딱 보이더라. 이제 이거거든. 이게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이 교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우리가 마치 개미와 배짱이에서 깨칠 수 있는 교훈이 있듯이 이 교훈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도가 뭐냐? 삼석원이 다른 일각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분명히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삼석원이라는 것은 삼배가 석원이고 하는 그 말을 이해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이해해봤자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 이야기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이 이야기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도 이제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공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경전도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화두라고 하거든. 공안도 화두라고 하는데 화두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제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봐야지. 안 그러면 그만 헷갈립니다. 물론 그게 뭐 칼로 무 자르듯이 막 딱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어떤 것들은 두 개 다 양쪽 기능을 다 가진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이제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또 있는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경전과 마찬가지로 어떤 교훈을 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법에 대한 안목이 좀 있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은 금방 탁 와닿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안목이 좀 부족한 사람도 나름으로 왜 이런 얘기를 하지 하고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의문으로 삼고 있다가 이제 언젠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이런 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이해라는 것은 뭐 머리로서 뭐 한다기보다는 이제 머리로 이해되는 부분도 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법을 보는 안목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그죠? 이런 경우를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드리고 각자 알아서 한번 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각자 알아서 나름으로 이해를 했다 치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안보살이 보현보살을 보려고 했는데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서 온 우주를 다 찾았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 그래서 부처님에게 왜 안 보입니까?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습니까? 하니까 네가 삼매 속에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보인다. 그 한 생각을 일으키니까 바로 보이더라. 그러면 이제 한 생각을 일으킨다는 건 뭐예요? 분별하는 거잖아요. 분별. 그죠? 보현보살이든 문수보살이든 부처님이든 뭐 보안보살이든 이건 의인화입니다. 법을 의인화라는 거 알죠? 우리 문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취급해 주는 거, 이거 의인화거든. 법은 사람이 아니죠.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근데 법은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건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럼 말을 하려면 그 무엇처럼 취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게 제일 얘기하기가 좋잖아. 이해하기도 좋고. 그래서 뭐 열애, 부처님, 문수보살, 보현보살, 전부 이런 식으로 의인화를 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법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처럼 이름을 붙여놓고 실제로 그 내용은 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법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당연히 보현보살이란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더구나 삼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속에 있다는 건데, 이 법 속에 있어서 법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법의 눈을 가지고는 법이 안 보이죠. 그러면 법은 언제 보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서 분별을 해서 법상을 만들 때 그때 보이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법상을 만들어서 보한 법은 진짜 법은 아니죠. 가짜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름과 모습으로서 보는 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중생의 세월이거든. 그 극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바로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화두란 말입니다. 이게. 공안. 보현보살이 삼매 속에서는 안 보였는데 한 생각을 이렇게 해서 분별하니까 보인다는 것은 이미 그건 이제 하나의 상으로서 이름과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름과 모습으로 보현보살은 흰 코끼리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그게 다 법을 조각해 놓은 거거든요. 법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온갖 모양으로 조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변상도라고 이름을 붙여요. 변상도라고 하는 게 법이 모양이 없는데 모양으로 변화시켜서 나타내 놨다. 그런 뜻이에요. 방편으로. 그래서 그 모양에 속지 말고 모양 없는 법에 대한 안목을 갖추어라는 게 이제 그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공안이죠.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리고 우리가 이게 보현보살이구나 하고 분별하고 있다면 이거는 뭡니까? 이미 한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빼기 법을 볼 때는 여기는 보현보살도 안 보이고 보안보살도 안 보이고 문수보살도 안 보이고 세존도 안 보이고 부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진짜로 법을 볼 때는. 그런 이제 부처님을 보고 문수를 보고 보현을 보고 할 때는 이미 생각을 일으키고 분별을 낸 겁니다. 그건 진짜는 아니죠. 그건 그냥 분별인 거지. 그러니까 법을 보는 사람이 그런 분별에서 속지를 말하라는 이제 그런 이제 여기 교훈이 담겨 있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안을 보면은 이것은 이런 취지에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마치 우리가 여우와 심포도 이거는 이런 이수부화지 보면 그거 알잖아 금방요. 그죠? 이거는 이런 교훈을 얻으라고 써놓은 거구나. 그런 것처럼 이제 이수부화지는 세속적인 일이니까 우리가 쉽게 알지만은 이 법에 관한 것은 법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쉽게 모르죠. 이거는 법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결국은 이제 이런 것도 다 방편인데, 방편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은 이 분별 망상하는 세간에 속지 말고 법을 똑바로 봐라. 항상 그겁니다. 결국 딴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교묘하게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이제 재미가 있죠. 이게. 그게 이제 공안이라는 건 이제 근데 사실 경전도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이런 화두가 공안으로서의 화두는 바로 경전하고 사실은 그 말을 하는 방식이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나 뭐 삼석은 하듯이 이런 식의 공안은, 이거는 공안이 아니고 이제 이건 화두인데, 직지인심의 화두인데, 이건 뭐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의, 이렇게 말을 이렇게 쓰는 것은 이 선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을 하되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말을 하되 말하는 게 아니지. 근데 이제 결국 경전이나 이런 공안도 막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제 뭐 이런 의미도 있다고도 이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어쨌든 다르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공안은 우리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직지인심의 화두는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삼석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말 뜻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드러내서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건데, 뭐 무슨 말 뜻이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터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이제 그래도 뭐 잘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이제 제가 이게 뭐 약간 도와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본인이 직접 그런 안목을 갖추고 터득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운거 순선사라는 분이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말해보겠다. 보안은 세존을 밀어서 넘어뜨렸고 세존은 보안을 밀어서 넘어뜨렸다. 그대들은 한번 말해보라. 보현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되게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지 않고 이제 약간의 힌트를 주는데 오히려 또 하나의 의문을 던져주는 말을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이걸 이해한 사람이라면은 이 말도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안은 세존을 밀어서 넘어뜨렸고 세존은 보안을 밀어 넘어뜨렸다. 밀어 넘어뜨렸다는 게 결국 무슨 뜻이냐? 엽법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분별을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분별을 이렇게 만들었다. 밀어서 넘어뜨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이런 식의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이 전체 맥락을 보지 못하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맥락을 자기가 납득이 됐을 때, 이게 이 말 구절은 어떤 뜻이다는 게 이제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죠. 보안은 세존을 밀어 넘어뜨렸고 세존은 보안을 밀어 넘어뜨렸다. 밀어 넘어뜨렸다는 것은 제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제 어긋나게 했다. 말하자면은 엽법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분별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그렇죠? 지금 보안보살의 질문에 세존이 분별을 일으켜서 한 생각 일으켜서 볼 수 있다. 사실 이거는 보안을 가르치기 위한 말이죠. 근데 법을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할 때는 이 말 자체는 또 하나의 분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겁니다. 항상.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허물을 일으키면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 이 회초리를 짊어지고 내가 한마디 하겠다. 또는 뭐 내 옷에 진흙탕물을 묻히면서 한마디 하겠다. 이제 그런 식이죠.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 말할 게 없고 분별할 게 없는데, 말을 하려면 어쨌든 법이란 말을 해야 되고, 뭔가 얘기를 하려니까 분별이 이렇게 안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보안보살이 부처님에게 질문을 해서 부처가 한마디 하게 한 것은 보안이 부처를 밀어서 넘어뜨린 거고, 또 부처가 보안에게 한 생각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그것도 하나의 가르침이죠. 가르침이잖아요. 그래 가르쳐서 이제 결국 보안이에서 뭐 자기가 한 생각 일으키니까 보이는구나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뭐 그렇게 스토리가 되게 되겠죠. 그러나 이게 다 설정된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세존의 말을 듣고 보안은 한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삼매 속에서 한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하여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이제 이해, 여기에 지나치게 이런 걸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그 공안을 열심히 연구한다 할까, 이걸 좋아해서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의 그 말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방편을 쓰고, 또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이해를 하고 하는 그런 것에 하나의 재미랄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걸 공부 삼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뭐 한 번씩 재미로 이제 이렇게 보고서 뭐 그런 얘기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건 좋은데, 우리가 마치 소설책을, 이서부화집을 그냥 한 번씩 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뭐 재미를 느끼면 되는데, 그걸 매일 쳐다보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매일 보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 그렇듯이 이런 것을 뭐 매일 보면서 그만 이걸 탐구하고 그걸 연구하고 할 필요는 없다. 왜냐? 아니, 지혜는 자기한테 100% 갖추어져 있습니다. 진실은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100% 갖추어져 있습니다. 공안을 알아야만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이서부화집의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몰라도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살거든. 부지런하게 살고, 꼭 그거를 알고 그래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 뒤에 부지런하게 사는 건 아니겠단 말이에요. 그걸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림살이를 항상 분명하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굳이 이서부와 뭐 그런 걸 안 봐도, 지가 그냥 뭐 성실하게 살고 또 무슨 뭐 여우와 신포도처럼 남 탓 안 하고, 그거 남 탓하는 거거든. 그죠? 포도를 여우가 포도 따먹으려고 자꾸 이렇게 펄짝펄짝 뛰다가 결국 못 따먹으니까 뭐라 했어요? 저 포도 저 신포도라서 못 먹는다고 갔거든. 그게 지능력 부족한 거는 모르고 그거 남 탓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훈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굳이 뭐 그런 걸 안 봐도 우리가 날 때부터 그런 지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안을 굳이 안 보더라도 법에 충실하고 법에 이렇게 여기에 충실하고 일이 자기한테 이렇게 가까워지고 확실해지고 더 분명해지면은 모든 지혜가, 그렇잖아. 84,000가지 법문이 여기는 다 갖추어져 있다고. 모든 지혜는 저절로 여기에 다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치 우리가 우화집을 막 가끔씩 심심할 때 재미로 보듯이 이것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막 심심할 때 한 번씩 재미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지, 오직 공안이 아니면 공부가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공안에 매여 있다면 그건 주객이 전도가 된 거고, 그건 완전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보면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자기 살림살이가 없으니까 자꾸 뭐 공안이니 뭐니 이런 데 매달리는 사람이, 자기 살림살이가 부족하니까 경질에 매달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라.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하면은 다른 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스스로에게 다 갖추어지기 때문에 굳이 경전이니 뭐니 그런 거를, 물론 뭐 좀 도움은 되긴 합니다만, 예, 근데 저의 경험은 이렇습니다. 제가 뭐 처음부터 경전을 그렇게 엄청나게 보고 이런 공안이나 무슨 화두를 엄청나게 보고 그걸 다 기억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뭐 조금 읽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리고 뭐 그걸 또 뭐 기억합니까? 그건 잊어버리고. 근데 이제 이걸 경험을 하고 이제 이 자리가 이렇게 넓어지고 여기에 자꾸 익숙해지고 좀 자기 속의 사람이 되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어떤 말들이 있으면은 그냥 거기에 대한 판단력이 저절로 생겨요. 아, 저건 저렇게 돼야 되는데 하고 이제 판단력이 저절로 생겨.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경전이나 이런 걸 이제 또 볼 게 있어서 보다 보면은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냥 정말로 제가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 얘기를 막 제가 이제 나름대로 막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똑같은 내용이 경전에 있는 걸 한참 몇 년 뒤에 발견한 그런 케이스들도 여러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혜라는 건 저절로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저절로. 꼭 뭐 보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갖추어져요. 자기가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하면 저절로 갖추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을 보다 보면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네? 내가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하고 똑같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면은 이제 조금 재미는 있죠. 재미.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울 게 아니고, 우리 각자의 이 살림살이 속에 모든 부분은 다 갖춰져 있다. 이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공부다 말입니다. 이게 진짜 공부다. 그래서 맨날 공안에만 의지를 해가지고 맨날 공안만 뚝 내밀고 이거 아냐 모르냐 이래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공안 아니면은 그 사람 자기 살림살이는 없는 것 같아. 그거는 뭔가 문제 있는 거잖아. 그게 내 살림살이가 이게 뭐 경전이나 공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살림살이는 본래부터 이렇게 완전히 갖춰져 있는 거고 그냥 이건데, 경전의 내용이나 공안의 내용을 보고서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체도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그냥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무슨 의학 서적이나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터득할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은 저절로 요래 하면은 이게 병이 들고 이렇게 하니까 건강.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은 이게 배탈이 나고, 지나치게 적게 먹으면 힘이 없어지니까 안 되겠구나 하고 그런 지혜라는 건 자기가 살아가면서 저절로 터득이 되거든 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의학 서적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다 써놨습니다. 근데 그걸 안 봐도 그건 자기가 얼마든지 그거는
터득이 되고 알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마찬가지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가 우리가 DNA 속에 모든 정보가 뭐 다 들어있다고 얘기하듯이 마음이랑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림살이 이거를 확실하게 하면은 이런 공안이고 뭐 떡 보면은 그래 뭐 그런 말이구나. 뭐 물론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이런 언어를 쓰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아무래도 잘 모르니까 약간 뭐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몇 번 보면은 아 여기서는 말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하고 이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근본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고 이거 다 말단이에요, 전부 다. 뭐 공안이니 경전이니 하는 게 다 말단적인 거라 이게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근본은 우리 각자의 바로 이 자기 살림살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본을 이거를 확실하게 하고 이걸 분명하게 해서 여기서 이제 떨어져서 아무 일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항상 분명해서 헤매거나 헷갈리는 게 없고 이렇게 이제 지혜가 자리를 딱 잡히고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물론 이것도 그렇게 쉽게는 안 돼요. 쉽게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뭐랄까 좀 더 이렇게 또 엿보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물론 뭐 그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도 경험을 아무리 뭐 경험 처음에 이렇게 체험을 할 때 정말 이렇게 말끔하게 딱 떨어졌다 하더라도 계속 이 과거에 망상했던 습들이 그거는 습이라는 건 절대 하루아침에 안 없어집니다. 반드시 올라와요. 이게 올라와서 우리를 유혹을 한다고 이게. 그럼 그게 속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드시 속습니다. 처음에는 또 속았다가 이게 아닌데 하고 그게 이제 시행착오라 그게. 과거에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뭘 보면은 저거 뭐 어쩌고 하고 당연히 그랬던 건데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돼. 그러면서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번뇌 뭔가 이렇게 좀 망상 번뇌가 되고 그렇게 안 하니까 아무 일이 없고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제 이렇게 새로운 번뇌 망상을 하지 않고 아무 일이 없는 이 새로운 것에 자꾸 더 익숙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공부를 이제 말하자면 한번 뚫어진 한번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 뒤에 이제 나아가야 될 공부죠. 그러니까 한번 경험하면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율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오해는 하지 마시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점차 이 법 속의 사람이 되어가고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달라지고 성급하게 굴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여유 있게 즐기면서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성급하게 빨리 뭘 해봐야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남보다 내가 빨리 어떻게 해서 남을 가르쳐야지 한다든지 그러되면 오히려 안 좋아요.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여유 있게
그냥 막 이렇게 자기 힘만큼 그렇게 그냥 하다 보면은 해가 지나고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달라집니다.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결국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편안하고 즐겁고 시달리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욕심을 내면 시달립니다. 욕심을 내지 말고 그냥 자기 힘 닿는 만큼 이만큼 내가 아직 이만큼이구나 하고 이제 또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또 언젠가는 또 달라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힘 닿는 만큼 즐기면 돼요. 즐거워야지 공부라는 게. 자기 힘 닿는 만큼 편안하게 하고 그 편안함을 즐기고 힘 닿는 만큼 또 지혜가 있으면 또 그 지혜를 즐기고 그렇게 즐겁게 하면 됩니다. 욕심을 부리지만 물론 이제 불편함이 있으면은 그게 극복이 돼야 되니까 이제 계속 그 문제는 또 안고서 또 실험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뭔가가 불편하고 문제가 있어 아직 뭔가 내가 아직 부족하거나 하면 또 그게 또 붙잡고 실험을 하다 보면은 또 저절로 해결이 될 때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 억지로 되는 공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공부는 저절로 돼야 돼. 저절로 실험하다 있다 그렇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항상 이렇게 안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저절로 썩 해결이 돼버리고 항상 그런 식으로 공부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린다고 막 애를 쓰고 욕심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즐겁게 하십시오. 편안하게.